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낸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이 베니수아사가 지난 1월 22일 날 전력 조치를 당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군인권센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군인권센터는 민간인 단체입니다. 이게 자꾸 군인권센터니까 군대 공인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 군인권센터와 베니수아사가 다시 변호사를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다시 우리가 군의 요건으로 복무시켜라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또 이게 참석하실 분들은 지금 정말 깨어난 변호사가 필요하다. 법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지금 변호사들이 동참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은 복무시교육 같은 경우도 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지금 군은 복무시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트랜스젠더, 또 성주체 성상에 대해서는 폭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부분에 나오지만 안전성 문제 때문에 내가 트랜스젠더 성정체성이 곤란했다 그러면 아예 부대 안에 근무를 할 수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베니수아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제 일부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직 물증은 없지만 이번에 수출하기 위해서 부대에 방어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할 정도로 이 문제점이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성이나 성정체성 사항이 있을 때는 부대 내에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 포럼이 아마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어쩌면 베니수아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몰랐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조금 나오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이할 발표하는 자료가 앞으로 대법원이나 또 앞으로 국방부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 아주 소중한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군인사법 시행규칙까지 바꾸어가면서 소위 베니스법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개정하면서 지금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1월 22일 날 이제 군의관은 정직한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했으니까 이게 5급 신체장애가 있으니까 3급 심신장애가 돼서 의사들은 정확히 판단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1월 22일 날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아다시피 인권의 문제가 워낙 중시되고 현 정부가 인권 정부다. 또 군인권센터의 어떤 막강한 영향력이든지 국가인권의 영향력인지 당일날 군 인사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국방부가 2020년 1월 20일 날 군 인사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105페이지에 군 인사법 153조 전력 등의 기준에서 제4항의 1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심신장애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역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즉 그때 지휘관이나 지금 있는 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대대장들이 이 직무 수행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그분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논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판단 안 되는 부분을 코앞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소수자 요구가 지금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국방부에서 2006년 지금부터 약 17년 전이죠. 최초 성소수자 용어를 국방부 훈령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 용어를 매년 20만 명이 들어오는 그 병사들에게 교육을 시켜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성소수자 용어는 합법적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군에서부터 성소수자 용어가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소수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번에 국방부가 이 군 인사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엄청난 파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이 좀 유심히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이 동성애 합법화 되고 젠더 합법화 될 결정적인 기회에는 경찰을 통해서 합법화시켰습니다. 즉 공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준 거죠. 이 인권 단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는가 하면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군대 안에 동성애자가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군대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지네들이 제일 그래서 끈끈하게 생각하기 바로 복무시교육이죠. 이걸 무너뜨리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무너질 텐데
그보다 먼저 어쩌면 이거는 유니스 사태를 통해서 이거는 군대가 사실상 군의 독성화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공무원 등이 두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런 원인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1차적인 문제는 군대 지휘관들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후지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야전 지휘관들의 먼저 지휘 문제인데요. 이 베니스 하사가 자기가 1월 22일 날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대대장이나 군단장이 자기가 성전환 수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간부가요 사적 해외 여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해외 여행 목적할 때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에서 목적을 할 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부대장, 대대장이나 유단장들은 성전환 수술하는 거 가는 거 알면서도 그들 승인해 준 겁니다. 이거는 지휘관들의 직무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군단장도 베니스 하사를 면담하면서 그 수술에 계속 공부할 수 있느냐 또 부대 제해 배치라고 물었어요. 그럼 베니스 하사는 희망적 고문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수술해도 군대에 복무할 수 있겠구나. 별 세계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군단장은 전역심사위원회에 이 친구 열심히 근무할 수 있어 실제 괜찮아 이렇게 의견 제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이 베니스 하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참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 국방부 부대관리 훈련 이 지휘관들은요 제6조를 위반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하면서 제6년과 규정,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는 부대를 지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대가 조금 이 부하가 조금 안타깝겠죠. 애정으로 지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건 많지만 그렇다고 규정과 방침까지 무너뜨리게 하면서 지휘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그 지휘관들이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이 소수자 인권이라는 유명하에 처리한 것으로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니까 그게 군종 단계들도 있었을 텐데 군종 단계가 들어서 심리적으로 조금 치료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영향이 받지 않았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 베니스 하사가 제가 지난번에 모 방송에 가서 그랬습니다. 베니스 하사가 만약에 10년 뒤에 자기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해서 나 정상적으로 남자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어쩌냐 10년 뒤에 지금 있는 군단장들이나 여단장들을 상대로 그렇게 안 되겠다. 전역에 살 테니까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그러면 저희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 직접 지원해서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문제입니다. 이게 국방부가요 국민적 여론도 소용없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바로 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트랜스젠더가 아까 우리 법적으로 지영준 변호사님이나 우리 교수님께서 이 법적 개념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나름대로 규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인권정부, 국가인권위 압력, 인권센터 등의 단체 압력에 의해서 군에서 스스로 압력에 의해서 이번에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군대는 남성과 여성의 별도로 구별되어 있고 주특기가 명확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또 맨체력 검단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거 없이 군인 사법을 개행했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사건은 일부 정당하고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의혹과 모순점이 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인권단체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107페이지 중간단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와 일부 정당의 잘못된 정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소수자 인권, 동성애 독재, 젠더 독재가 이번에 발휘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 자체가 없어하니까 모든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 거죠. 심지어 막 때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잘 피우진 중이 나왔습니다. 미국 중이 헬기 조종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려서 이 유방암이 없으니까 신체가 약할 것이다. 그래서 전역을 시켰어요. 전역을 시켰는데 이 피우진 중이 이걸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전역을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던 것처럼 지금 군인권센터와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이번에 베니스 하사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서 결정하는 거하고 아까 피우진 중의 경우에 뜰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서 하는 거하고 주관적에서 결정하는 건 틀린데 이걸 동일시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이제 특정 직능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대로 발표를 했으니까 또 공단이니까 정인항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에서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군에서 트랜스젠더가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오보를 날렸습니다.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현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트랜스젠더를 복무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2019년 1월 26일 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왜? 군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무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이걸 숨기고 미국에서도 트랜스젠더를 복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불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스포츠 선수 문제가 했을 텐데 너무 간단합니다. 국가대표에 남자 선수를 선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죠. 나라 방식이고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인데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대근 우리 영어 총경 우리 교수님께서 물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트랜스젠더 그 현상을 보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거하고 이게 훨씬 많아요. 확률을 보면 사실 이게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는 것은 훨씬 좀 적어요. 이게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욕구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자기만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는 것은 피해라든지 어떤 주변의 한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 이런 게 대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업무공무고 여성은 간부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베니스 가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남자 군인으로 칸프로 근무하기는 경쟁률이 좀 약해요. 왜? 업무공무로 가는데 내가 남자 군인으로 특사관으로 가는 것은 또 경쟁률이 약해요. 10대 이하로 되는데 여자로서 칸프로서 근무하는 것은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어떤 100대 1까지 있는데요. 좋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들어가서 갑자기 난 여자 보직에 들어가면 훨씬 나고 좋거든요. 좋은 보직에 들어갈 수 있거든. 내가 여자로 들어가 버리면 그 여자들의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안 그래도 자리가 적을 때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단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트랜스젠더 남군을 여군으로 공부해서 너희들 자리 뺏긴다. 너희들 맨날 자리 할당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남군 여군의 보복 체계와 근무 체계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특별 전형으로 가가지고 내가 복무하겠다. 이런 이걸 입시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를 들어 싶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젠더가 공무원 회복시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임무 수행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남군과 여군의 체력 검증과 모든 기준이 틀립니다. 그리고 인간하는 평가도 틀리고 추적도 틀립니다. 그에 맞게 들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체력 검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매년 체력 검증도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 체력 검증하고 있는 것은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kg 달리기 해가지고 턱부터 이렇게 불합격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군에서 체력 검증하다 사망사고까지 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있는 힘을 다해서 체력 검증에 좋은 등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지급하라고 그러면요 특급받아야 돼요. 왜? 진급은 완전 경쟁을 해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진급에 제가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진급은 잘 안 될까? 또 전역을 해야 돼. 3번인가 그 계속 불합격하고 전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역하기 싫어. 그럼 계속 있으면 지급 보장되고 나이도 보장되니까. 그러면 체력이 떨어졌어. 그러면 남군이 육군으로 가서 나 육군 하겠다. 그래서 체력 검증이 저번은 툭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의도표에 110페이지에 남군 여군 체력 기준표를 표시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는 명확하게 임무 기준으로 체력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베라사는 임무 수행에 제한이 있다 그랬는데요.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면 그 여성성 때문에 체력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런 전차조동수는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강한 체력이 진짜 필요해요. 상대방의 적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요구하는데 이 부분으로서 전차조동수가 할 수가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서 담당해야 될 비용 문제입니다. 아까도 우리 몇 분의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성전환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 3천만 원에서 100억 정도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트랜스젠더들이 이 비용 때문에 성전환을 포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이 성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놨습니다. 뉴질랜드가
13년간 트랜스젠더 1인당 평균 수술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 정말 그 비용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비용을 지금 신청한 사람만 받다 보니까 2050년까지 계속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들 트랜스젠더를 오바마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군대에서 군의관 뽑을 때 성전환 수술하는 군의관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민간 병원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적증가하고 군인들 전투 증가하게 될 그 비용을 민간인에 보내가지고 수술하는 비용이 들어가다. 이건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강의 공트랙, 최고의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의학적 비용 때문에 곤란해짐을 떠안을 수 있다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그러면 18개국에서 뭐 이렇게 성전환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건 우리나라와 병역 체계가 틀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군 여군이 동시에 근무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남군 여군이 체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다시피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상태예요. 지금도 우리 저 비슷한 155만 전선에는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름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제일 큰 문제는 총기 및 안전 사고입니다. 아까 제가 그 베니수아사의 횡령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우리 민영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염색체가 혼란이 오면서 성전환자의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과학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 가지고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41% 높고 우울증이면 우울증도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군대는 뭘 가집니까? 당장 근무 쓸 때 술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술탄 하나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총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집단에 이런 성전환자를 공시킨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지금 병령 아예 들어올 때 이런 사람에서 아예 군대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도 군대 안식을 허용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패입니다. 이번 우리처럼 베니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 사건을 너무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지난번 2006년 때 저희들은 모르고 법무 내에 성소수한 문제를 요구를 정립시켰는데 이번에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법무부에서 국회를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못 가버리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행사가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군대는 내 자녀들, 내 아들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남자 군인들이 지금 학교에서 많은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젠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군대는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가지고 군대 와서 갑자기 내가 유부 되겠다. 그러면 군대는 모든 책임을 군대에 다 져주거든요. 아마 엄청난 대응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을 미리 경고하는 측면에서 오늘 귀한 포럼이었다 생각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 많이 알려드려서 우리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